제가 적금 투자하는 사람들도 항공업 섹터에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안녕하세요, 천놈입니다. 오늘은 항공업 섹터, 지금 투자하면 괜찮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항공업 섹터에 대한 투자는 이제 세 번째 영상을 다루는 거라고 보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작년 5월에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항공업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항공사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근데 항공업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똘똘한 애 몇몇은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따지자면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똘똘한 애들은 결국에 다시 주가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예적금만 하는 안전 추구형 투자자들도 항공업 섹터에는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항공업 섹터의 대장주는 제주항공이고, 그리고 재무구조상 안정성은 진에어가 제일 높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공격 투자형은 제주항공 쪽으로, 그리고 안정성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은 진에어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그 사이에 진에어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유상증자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상증자가 이뤄지게 되면 적정 주가는 하향 조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면서 진에어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제주항공의 적정가는 19,5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상승룸을 보게 되면 49%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 적정가는 18,500원인데 그 당시 상승룸으로 봤을 때 105% 정도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이 어떻든 간 기대할 수 있는 상승룸이 진에어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진에어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월 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주항공이 23,650원을 기록하면서 대략적으로 78%가 올랐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21,350원을 기록하면서 14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 당당하게 진에어가 더 잘 올랐어요, 제 말이 맞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과거는 과거일 뿐, 주식을 사든 뭐 채권을 사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항공업 섹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주식에 투자하려면 밸류에이션이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적정 가치를 찾는 과정인데요. 기업의 적정 가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고 밥 먹듯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총 주식 수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11월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이제 오늘 3월 8일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사이에 잠재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벤트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진에어는 깔끔하고요. 제주항공에서 규모는 464억,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전환가액은 17,978원이라서 만약에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상장될 수 있는 신규 주식 수는 약 26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 260만 주가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적정 주가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에 제주항공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되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호재라면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인수하는 과정에 있는 중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각각 자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도 진에어랑 합병의 수순을 밟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진에어의 호재가 뭐냐?
제가 기존에 말씀드릴 때 제주항공은 대장주기 때문에 항공업 섹터가 잘 가면 제일 잘 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가 합친 마켓 쉐어를 보게 되면 제주항공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LCC의 대장주가 진에어가 돼버리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주항공이랑 진에어랑 올라갈 룸이 비슷한 정도의 주가 레벨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교도 하지 말고 진에어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 적정 주가랑 지금 주가랑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 예전에는 순수 진에어만 있었다면 이제 세 개의 LCC가 합해진 진에어일 거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다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그 인수나 합병 쪽이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로 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구체적인 적정가를 말씀드리자면, 저번 영상에서 제주항공이 19,500원, 진에어가 18,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에어는 그대로 일단 냅뒀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고려했을 때 18,200원이 적정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적정가라고 하는 게 제가 되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되게 첫인상만 보고 판단한 적정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의미하듯이 지금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현재가가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23,650원, 21,350원이에요. 그래서 이 적정가라고 하는 게 분석이 틀렸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100% 잡힌다라는 그 기대감을 너무 빨리 온전히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들고요. 2020년도에 기록한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재무 건전성에도 당연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훼손 가능성, 디폴트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을 줘야 되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적금 투자자, 안전추구형 투자자는 접근하기 힘든 주가 레벨 단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항공업 섹터는 그 트레이더들의, 전문 플레이어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재무제표, 재무 안정성, 재무 건전성 왜 살펴봐야 되냐? 제가 아마 5월 달쯤 해서 제주항공, 진에어 둘 다 유상증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자본 잠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제주항공의 자산을 보게 되면 1조 1천억 정도 되고 자본금이 2,1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채예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3,090억 적자입니다. 만약에 2021년도에도 이러한 적자 규모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자본 잠식이에요. 그래서 자본을 확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많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유동성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 5,500억 정도, 그리고 부채가 4,600억, 자본이 98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당기 순손실을 1,900억 가량 기록했습니다. 근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노제팬 할 때 영업 적자가 850억 가량이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적자는 똑같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영업 적자 규모가 80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제팬 할 때보다는 오히려 진에어는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1,900억 가량, 만약에 올해 진에어가 영업 손실을 기록하거나 당기순 손실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 유동성 면에서는 진에어가 훨씬 아직 많이 나은 상태라고 봐지고요. 근데 이 자본만 봤을 때는 자본금 확충이 둘 다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항공업 섹터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세계는 매우 다이나믹하고 유기체와 같아서 계속해서 바뀐다, 계속해서 상황은 바뀐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 5월만 해도 제가 적금 투자하는 사람들도 항공업 섹터에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꽤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라고 촌님분들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너무 적정가 대비 항공업 섹터의 주가가 높다. 제가 아마 대한항공 유상증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도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유동성이 좀 항공업 섹터를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들고, 다만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3사 에어 부산이랑 에어 서울이 같이 합병됐을 때 그때 이제 플러스 알파의 주가 상승 룸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좀 빠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가셔야 될 때 그때 다시 보자. 약간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투자, 똑똑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